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도채널 파블라의 심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조차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한 조작수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그 패배로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승자의 발길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이죠. 2월 4일 오후 3시에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가 남대문에서 열립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파블라가 준비한 검사 악인전, 검찰권 남용 검사 송병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소중한 패널을 소개합니다. 자칭 민주진영의 투사라고 주장하시죠. 제가 볼 땐 저평가된 우량주이신데 말입니다. 김한배 사세행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공수처에 대장동 비리 개발 비리와 거의 막상막하인 부산 LCT 그리고 제주 오등봉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전 부산시장 그리고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 양평군수 김성교 등을 공수처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혐의 그대로 특가법상 배임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온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배입니다. 근데 오늘 언론에서 많이 안 왔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발할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법세련 등이 고발할 때하고는 달리 언론이 기본적으로 안 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굉장히 오랜 동안 궁금해했는데요.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김만배에게 돈 받은 법조팀장들의 그 돈거래했던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이거구나. 윤석열을 고발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이 안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더 여실히 더 깨닫게 됐습니다. 홍성근 회장 고발할 때는 머니투데이 이런 뉴스에서 이런데 안 오죠? 그 근방 전체가 안 옵니다. 아예 안 오고요. 그래도 오늘 다행히 딱 한 군데 왔습니다. 어디 왔습니까? MBC. 근데 이제 보도가 될지를 또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해되고 기자회견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하여튼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저 혼자 기자회견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민주 개혁 시민들과 함께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검사들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적폐 세력들을 고발하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파블라가 연신 보도하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혼자 하셨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좀 이제 같이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게 바로 검사 악인전 취지죠. 위로가 많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시사타파 이종원 관련한 마포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께 좀 보고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김한배 대표님께서 광진서에서 마포소로 이첩된 10억 2천만 원 횡령 혐의 수사를 배당받은 전진우 경제범죄수사 2팀장과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고발인단이 여러 명인데 그 고발인단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자이기 때문에 고발인으로서 얼마든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아주 그 디테일한 거는 당연히 수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예컨대 피의자 이종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는지 여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 사건이 배당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개괄적인 거는 다 알려줍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피의자 이종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수사를 작년 말까지 하다가 네. 마포경찰서에 이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송이. 네. 그러면서 한 사람, 그러니까 그 경제팀의 한 이대현 경제 경감. 4팀에 네. 다 몰렸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을 예.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행히 이제 받아들여서? 예, 수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새로운 담당자가 이제 재배당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경제팀에 다 이게 분산이 됐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 네. 그 개국본의 공금 10억 이상을 네. 3년 동안 네. 이종원이가 자신의 개인 채널 시사타파에 유용하고 즉 네. 횡령한 거죠. 그리고 함부로 네. 자신의 개인 수익 활동에 그 개국본의 엄연한 공금인 개국본 회비를 그것을 횡령했다라고 네. 하는 그 고발 사건을 지금 이제 기록 검토 중이고 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네. 소환을 한다라는 네, 어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볼 때는 좀 빠른 그 수사 진행 상황을 보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그 경제범죄 즉 횡령 네. 사건이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기억을 되살리자면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 네. 개국본의 공금을 함부로 유용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10억 횡령 사건. 두 네. 번째가 해외 동포들에게 페이팔? 해외 페이팔을 통해서 후원을 받은 그 후원금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그 네. 횡령, 네. 그것도 되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미애 장관 북콘서트를 네. 자기 개인의 수익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개국본의 자산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본인이 그것을 개인 수익에 그걸 악용했다. 네.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돼 있는 회사 피플미디어를 통해서 네. 그 수익을 다 가로챘다라는 그 세 가지인데 그거마다 다 지금 담당자가 틀리고 네. 가장 뭐 많이 지금 검토된 거는 이제 해외 페이팔 그 건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대현 경감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일 담당자가 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한 사람이 계속 검토를 해서 그게 가장 아마 빠르게 아직 이대현 경감도 뭐 지금 이종원을 소환하거나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 다 그쪽은 되지 않았고 네. 아마 폭행건 관련돼서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특수폭행 예. 그 의자 예. 폭행건은 아마 소환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외의 그 건들은 지금 이제 경제범죄들이 특성상 조금 계좌 추적 등의 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사건 처리가 좀 훨씬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록 검토가 걸리고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네. 담당 수사관이 재배당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그러니까 걸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그 자료를 더 좀 축적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기고 그렇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기록을 검토해서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금 상태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 횡령이 정말 맞는지 예. 아니면 배임에 해당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법리 검토라고 하는데 예. 사실관계 파악 그 다음에 법리 검토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합쳐서 기록 검토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인 네, 상태입니다. 네. 예. 근데 조금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뭐 아직도 이종원이를 왜 네. 소환 조사조차 안 했냐라고 조금은 답답해하시는 거. 저희야말로 네. 고발인이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고 네. 소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사가 빨리 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네.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공정하고 엄정하게 네.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날림으로 하고 무혐의 네, 나면은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조금 더디더라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래서 혐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촘촘하게 치는 것이 그게 네, 중요하죠. 네. 네. 예.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뭐 빠른 시일, 뭐 봄 안에는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네. 저희 쪽 그러니까 이종원이 개인적으로 저를 사생과 저를 사기. 그러니까 제가 그 임대차 그 보증금을 그 자세하게 할 필요 없이 모금했다고 등으로 해서 네.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기부금법 위반해서 네 개나.
그렇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여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정원이가 작년에. 네. 근데 그 사건이 뭐 제가 이제 그 동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데 네. 거기서 이제 드디어 네. 어떠한 뭐 혐의도 네. 전혀 뭐 지금 이 입증된 것도 없고 네. 전혀 그 혐의가 그래서 무혐의 받으셨다. 네, 혐의가 지금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완벽하게. 근데 그 마구잡이 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괴롭히기 위한 거죠. 제가 괴롭히기 그 뭐 피고발인 네. 조사 받을 때부터 네. 저는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고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괴롭히기 그 위한 거죠. 상대방을 네. 괴롭히기 위한 그냥 거의 그냥 괴롭히기 위한 네. 무고성 고소 고발 남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네. 지속되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뭐 무고죄 이런 건 안 됩니까? 뭐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이런 예. 식으로 경찰력 낭비하고 예,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도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고요.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네 가지 혐의로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네. 전부 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네. 그 고소 고발 자체가 너무 남발했다.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사실관계가 네. 범죄 혐의가 있는 거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허무맹랑한 거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성립되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조사를 받아 가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이게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고통일 수도 네, 있죠. 네, 네. 이 다른 일에 시간을 내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맞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저희는 네. 굴하지 않고 그리고 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하여튼 마포경찰서 어제 제가 이제 10억 횡령 사건 담당 수사관님한테도 네. 언급을 했는데 매일 아침 일찍부터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이 엄동설안에 새벽같이 1인 시위하는 투사모. 그 얘기를 예. 꺼냈더니 예, 압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정원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 수사관들이 네. 다른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담당 수사관들은 그렇게 계속 장기간 동안 1인 시위하고 이 추운 겨울 네, 아침에 네. 출근길에 그렇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지? 예. 왜 이렇게 피켓팅을 하지라는 것을 담당 수사관들은 모두 네.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네. 정말 이 민주개혁 진영의 암촉 존재 이정원 퇴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공동고발인단을 비롯한 네. 투사모 회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을 꼭 또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 시민의 위대함이죠.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은섭하고 이제 김민철이 이제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 디텍티브 뉴스 관련해서도 이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텍티브 뉴스는 저희가 이제 취재할 당시에 홈페이지는 물론 발행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요. 실제 저희가 방문을 해봤는데 사무실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발행 등록은 또 주간 신문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 발행은 3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네. 주간지가 아니고 개간지. 개간지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것마저도 디텍티브 뉴스는 2021년 5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8개월 동안 예, 발행을 그게 마지막 발행이었거든요. 네. 2021년 5월이 마지막 발행이었고요. 네. 그 때문에 파블라 취재진이 서울시 문화정책팀에 디텍티브 뉴스에 관한 어떤 상황을 좀 전달을 했고 결국 서울시 문화정책팀이 디텍티브 뉴스의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관련 통화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 서울시 문화예술과 예술정책 팀장인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발행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 그걸 좀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뭐 네. 조치를 하고 있고 절차 밟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경찰에서도 그런 거 확인을 위해서 뭐 전화가 여기저기 경찰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지방 뭐 어느 지역 뭐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 두 예. 명이요.
예.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거의 7, 8건씩 고소 고발을 해요. 본인네들의 기자증을 노출했다, 뭐 이런 걸로 네네, 그렇죠. 했나 네네. 보죠?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저희는 네. 당연히 그거는 보도에서 희생자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도가 지나친 거죠. 예, 그쪽에서 어떤 입장을 보냈습니까?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장을 보내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하는 거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다른 부차적인 게 또 있어서 그거는 정부 행안부하고 문체부한테 질의 중이고 네. 이 처분하는 거는 절차 진행 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래요, 팀장님. 네네. 그냥 저도 좀 계속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간단하게 내용을 들으셨다시피 일단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저희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공무원들이 또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기자라고 얘기하면서 조사 받을 때도 네. 이 본인들이 기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취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 됩니까? 어떤 혐의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정당한 취재 활동이고 기자로서 취재한다 그러는데 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취재가 있었으면은 예.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어딘가에 발간이 돼서 독자들한테 읽혀져야 되는데 매체가 있어야죠. 그게 전혀 네.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정상적인 네네. 언론으로 보고 그게 언론사의 기자입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녹취에도 나오지만 담당 팀장에게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정상적인 언론기관이 맞냐라는 네네. 질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바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네. 하고 결국은 그렇게 장기간 신문법에는 1년 이상 발행을 정당한 사유치 않으면 네네.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 예. 근데 그거를 서울시가 이제까지 몰랐던 거죠. 네네.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네. 인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네. 발간을 안 하고 1년 이상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네. 집권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신문. 그러니까 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있는 그대로 예.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검사 악인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슬라이드입니다. 중앙지검장의 이제 송경호 대검 차장의 이원석 검사가 임명이 됐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총장이 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송경호 검사 같은 경우에는 1970년 11월 17일생이고요. 그럼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52, 셋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충청부터 보은군 출생이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2022년 5월 18일 날 인사 통보는 받았는데 실제 부임은 이제 5월 23일부터 부임을 합니다. 사법시험 39회고요. 예, 연수원은 29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검찰 핵심 요직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 이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검찰 간부들은 이제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의논을 하는데 대표님은 제가 여쭤봤잖아요. 검사 악인전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왜 송경호 지검장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윤석열 정부의 사실 검찰 내 실세 중에서 네. 단연 원탑이죠. 지금 네.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는 어느 정권이든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강력한 빅포죠, 빅포.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 예, 그다음에 대검,
예. 뭐 반부패 부장, 뭐 고정.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독보적이죠.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송경호 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거의 실세다. 예, 예. 윤석열 라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은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고 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 예. 그리고 뭐 거의 그 대통령하고도 거의 막역한 사이인 네.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다. 네. 그런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검사 악인전에 그리고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대장동 관련된 소환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그걸 지금 뭐 시끄러운데 네. 지금 이 수사를 어떻게 보면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의 사실은 그 뭐 지금 책임자가 바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네. 또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 또 시의적절하게 맞는 인물이고 네. 또 과거 송경호 검사 그러니까 지금은 지검장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보여줬던 행적이 정말 지금 작금의 현실에 딱 맞는 즉 국가 공권력의 하나인 검찰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오늘 검사 인정의 주인공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예, 2번 슬라이드입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 금융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저는 이제 여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했지만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할 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장 딱 이 말 듣자마자 떠오르는 이름 석자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아시죠? 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떠오르는 이름 석자가 뭔지 딱 여러분들 김건희 딱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제발 좀 김건희에게 좀 적용 좀 하세요. 좀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이 말을 본인의 말을 김건희야말로 정말 이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취임서를 했던 이 말에 너무나 딱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근데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비껴가는 상황이 됐는지 이 말이 너무나 지금 공허한 메아리인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리고 금융범죄 끝까지 처단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배우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부산저축은행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도대체 이 지금 그 소위 이제 본부장 이 비리라고 하죠. 윤석열 뭐 전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 윤석열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부장 비리에서 파생된 이런 것들은 지금 일절 지금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 그 말 그 자체입니다. 그냥 뭐 지키지 않을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마디로 전혀 실현되지 않는 그냥 한마디에 그냥 전혀 현실성 없는 본인의 희망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라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국민의 눈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국민이라는 얘기를 아예 이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나의 취임사에 걸맞게 하고 있다. 오직 이재명에게만.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네요. 오직 이재명에게만. 참 답답합니다. 취임식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송경호 3번 슬라이드입니다.
송경호 지점장은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검찰권 남용 사건의 수사검사였고요.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재직 당시에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의 담당 주임검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 검찰이 1차 수사팀은 기소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임수빈 검사인가요? 그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검찰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또 검찰은 수사팀을 바꿔가면서 제작진을 무리하게 1차 수사팀을 물갈이했죠. 물갈이하고 네. 이제 다른 팀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작진을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결국은 1심부터 3심까지 대법원까지 다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제작진들이.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의 이제 흑역사로 네. 전락된 사건이다. 대표적인 그 검찰의 검찰권 남용의 대표 네. 사례로 남았고 예. 참여연대 등이 아주 그 손꼽는 네.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PD 수첩 광우병 보도 기소 사건이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오래됐긴 한데 그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그 파블라 시청자분들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광우병 PD 수첩의 광우병 그 보도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네. 그 2012년 또 12월에 참여연대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이제 검찰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네. 47명을 발표했는데 역시 송경호 지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네, 이름 올렸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선고가 되면 네. 보통 불이익을 받는 걸로.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법제의 문제점이라고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인데 네. 사실은 검사가 자신의 그 재량, 즉 기소권을 남용해서 사건 한마디로 까미 안 되는 사건인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정치적 이유 등으로 기소해가지고 무죄받은 사례가 무수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간지옥에 빠진 것처럼 정말 무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인생이 망가지죠. 네, 그거 기소당하는 과정에서 막 수사도 엄청 받아야 되고 예. 압수수색도 당해야 되고 그냥 단적인 예가 조국 장관 일가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당하면은 인생이 아예 그냥 송두리째 그냥 뿌리 뽑히는 겁니다. 네네. 부정당하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 피해가 막급한데 네. 반면에 그걸 했던 가해자 일종의 가해자인 검사. 담당 검사는 아무런 문책도 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냥 기소 재량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소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또는 표적 수사, 네. 그게 이제 표적 수사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 네. 먼지털이식 수사, 뭐 이렇게 보통 일컬어지는데 그런 수사를 당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한데 네. 그걸 결국 무죄 받아가지고 빠져나간다도 평생 낙인이 찍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주도했던 그런 한마디로 망나니 칼을 날렸던 네. 그 담당 검사들은 아무런 인생에 네. 예? 그런 어떤 폐해가 없이 그냥 유유히 다닌다라는 거죠. 심지어 영전합니다. 영전했습니다, 실제로. 네. 예. 지금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표적인 네. 지금 PD 수첩 이후로도 아예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런 예. 그것도 안 승승장구? 받고 오히려 더 예. 중용되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MB 시절부터 박근혜 시절 뭐 계속해서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듯한 그런 네. 지금 분위기였죠. 네. 뭐 처세에 상당히 능한 검사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검사도 예. 정말 정치 검사 한 명의 이 위세에는 네. 미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경호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검사였다. 맞습니다. 예. 47명의 이름을 올렸네요. 네. 네. 이미 10년 전에 네. 검증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PD 수첩 관련한 사건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고려된 수사라는 얘기는 2008년 11월에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수사할 때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4번 슬라이드고요.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 및 개혁 입법을 위해 전국 안정이 필요하나 강제 수사 시 야권 반발을 일으켜 향후 입법 추진에 걸림돌 작용이 우려된다. 사회 분위기나 여론 동향을 고려하여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 이건 뭐 완전 정치적 목적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놓고 그러니까
야권 반발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여론 동향. 그러니까 수사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여론의 향배에 맞춰서 뭐 거기에 따라서 좌고우면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향배에 따라서 뭐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네. 걸 대놓고 지금 예.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오히려. 네. 예. 5번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제 중앙지검에 부임하면서 이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이 싹 바뀌어요. 네. 근데 그게 참 특이하게 대장동 개발 의혹하고 윤우진 뇌물 의혹을 수사했던 반부패 일부는 전체 검사가 교체됩니다. 네. 그래서 반부패 일부에 저희가 많이 다 지금 저희는 이제 악명이 높은 민주진영의 악명이 높은 맞아요. 어미준 부장, 네. 그다음에 정일권 부부장, 이주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일가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고요. 반부패 1부입니다. 그다음에 반부패 2부도 이제 김영철 부장, 그다음에 강성기 부부장, 강민구 부부장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김민구. 네. 반부패 3부에는 여기도 악명이 높죠. 네. 강백신 부장, 네. 그다음에 호승진 부부장.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반부패 1, 2, 3부를 또 확실히 또 본인의 라인으로 네. 편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을 꽉꽉 채웠죠. 예. 다 윤석열 사단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어미준, 강백신은 뭐 박영수 사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어미준 반부패 일부 부장과 반부패 3부 강백신 부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반부패 수사 1부장 어미준, 반부패 네. 수사 3부장 이 강백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네.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예견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야,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이제 분명히 이거는 오로지 그냥 어떻게 보면 민주개혁 진영을 향한 그 칼만 휘두르겠구나. 네. 이건 너무 노골적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예. 어미준만 해도 뭐 여러 차례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인물인데 네. 여기 그 핵심 부서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검사, 2차장 검사, 3차장 검사, 4차장 검사가 있는데 반부패 수사, 즉 옛날 이제 네. 특수부를 총괄하는 게 4차장 검사인데 고용권이죠. 고용권입니다. 예. 그 고용권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조국 수사를 조금만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매번 언론에 부장검사 고용권, 네. 부장검사 고용권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네. 밴 그 이름이거든요. 네. 그 이름이 거기 4차장 검사에 떡하니 있고 그 바로 밑에 반부패 1부는 어미준, 네. 반부패 3부는 강백신. 아주 그냥 조국 수사 라인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어미준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사실상의 조국 시즌 2, 네. 조국 2가 누군지였냐만 그게 미정이었지. 네. 이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2부, 3부에 등장하는 순간 네. 이미 누군가는 제2의 조국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이 네.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송경호 네. 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윤석열 사단으로 반부패 1, 2, 3부 그다음에 네. 또 4차장의 고용권까지 네. 예, 아주 저희가 볼 때도 이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그 수사 라인이 그대로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대로 그냥 한 단계씩만 올라갔어요. 어쩌면 정말 네. 그렇게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진짜 너무 신기하게 네. 딱 한 명만 뭐 퇴임한 배성동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 네. 빼고는 당시 그냥 그대로 수직 제가 세상에 이렇게 네. 수사 지휘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검찰총장은 대통령 되고 반부패 부장 대검 부장은 한동훈은 법무부장 되고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되고 또 부장 반부패 1부장 고용고는 네. 그걸 총괄하는 4차장 검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대로 수직업되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역사에 남는 네. 정말 역대급 인사였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김범회 대표님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을
세 차례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고발을 했는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송경호, 고용곤, 김영철 뭐 다 들어있네요, 그죠? 저희가 조금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요거는 죄명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 네네네. 직무유기. 예, 다음 슬라이드. 공수처에 이제 낸 고발장인데 네, 7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좀 되게 고발장이 되게 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추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피고발인들은 이제 송경호, 고용곤, 김영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금 수수 사건 등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2020년 4월과 2020년 9월에 걸쳐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이 고발도 대표님이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저희가 했는데. 네네.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3일 김건희를 제외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공범들은 모두 구속기소하여 재판에 넘겼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공범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이 된 지 2년이 넘도록 소환 조사조차 안 했고 기소도 지연되고 있다. 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게 이제 저희가 2020년부터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첫 해 2020년에 가장 중요한 고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라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이제 대선 후보 나오기도 전에 계속해서 운영해 왔죠. 네. 그 코바나 컨텐츠가 2019년, 즉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그 무렵에 네. 개최를 한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야수파 전시회. 예, 야수파 걸작전이라는 건데 예, 예. 그게 좀 약간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애초에 그 후원사는 4개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차기 검찰총장의 윤석열이 유력하다는 그게 이제 언론에 퍼지면서 네. 난데없이 그 협찬사가 폭증을 합니다. 16곳으로 4배가 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고 똑같은 전시회인데 난데없이 갑자기 협찬사가 4배가 는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찬사들이 결국은 현안이 있었다. 즉, 네네. 뭐 수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이러니까 네. 이거는 순수하지가 않고 소위 보험성, 뇌물성 협찬을 했다. 네네. 자신들이 곧 받게 될 수사나 재판에서 편의를 바라고 그렇죠. 검찰총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부인 배우자인 김건희가 개최하는 그 전시회에 네. 냉큼 후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뻐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뇌물성 협찬이라고 해서 저희가 2020년 9월에 고발을 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사건이 무려 지금 2년 넘었죠. 반이나 되도록 네. 지금 근데 그 당시 고발하고 한 2달 만에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당시 이성용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근데 법원이 이거를 통으로 기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법원도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압수수색이 기각되다 보니까 네. 그 상태로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고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도 지금 김건희 안 불렀지 않습니까? 안 한 불렀죠. 번도.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김건희를 소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혀 없고요. 네. 그냥 변죽만 두들기다가 예, 예. 이제 이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 다 지나고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견디다 못해서 네. 2020년 9월 고발했는데 만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그 진척이 없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담당 그 수사라인 송경호, 고용곤, 네. 김영철을 저희가 공수처에 작년 9월에 네. 고발한 지 2년 만에 기다리다 못해서 네. 목이 빠지다 못해서 결국은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네. 너무 수사를 안 한다. 예. 그게 바로 지금 이 사건이 되고 네.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 네. 도이치모터스도 죽으라고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두 개 사건을 너무 수사 안 한다 해서 네.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네. 이걸 총괄하고 있는 4차장 검사 고용곤, 네. 그리고 이걸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그 도이치모터 사건과 김영철. 예,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두 개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2부장인 김영철을 저희가 그 3인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그 고발장의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 8번 슬라이드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에 개최한 전시회가 야스파 걸작전이었고요. 원래는 후원사가 4개였는데 갑자기 16개로 증가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네.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상기 드리는데 네. 모든 국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심혁 기자님도 그렇고 지금 요새 그런 형국인데 네. 아무리 허무맹랑하고 무고성 고발이 남발이 되더라도요. 일단 경찰이 나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무조건 나오라고 해요. 네. 예, 저의 정말 지금 말씀드리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러분도 그 누군가가 막 그 막무가내 고발을 해서 네. 고소 고발을 해서 허무맹랑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허무맹랑하죠. 근데도 경찰이 일단은 출석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 그리고 뭐 3번 이상 안 나오면은 지명수배 되죠.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한다고 막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게 돼요. 근데 지금 나가야만 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는 여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발한 지 2년, 여러분 2년을 소환을 안 한다라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네. 예? 일반 국민은 아무리 허무맹랑한 고소고발을 당해도 경찰이 무조건 나오라고 안 나오면 체포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좋게 하는데 우리가 또 막 예를 들어서 연락을 못 받거나 바빠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협박을 해요. 뭐 거의 협박성으로 3번 안 받으면 예. 이제 지명수배 한다. 자, 일단 보내드리는데 안 나오 3번 정도 안 나오시면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김건희는 여러분 2년 동안 네. 만 2년을 나오세요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특권 중에 특권. 네. 그 수사기관이 아예 전화조차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외계인 같은 존재예요. 김건희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저희가 몇 건을 했는지 몰라요. 김건희를. 다 각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다 그냥 수사기관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김건희는 신기불편할까봐 전화조차 안 하고 네.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냥 쳐내는 겁니다.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고발이 들어와도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가야만 됩니다. 예. 국민들은. 예, 예, 가야만 법 되고. 앞에 불평등, 완벽한 법 앞에 불평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저희가 뉴스 자료를 좀 볼게요. 9번 슬라이드입니다. MBC 뉴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기업 협찬 대가성 입증. 그러니까 윤석열 부인 곧 소환.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 내용을 MBC. 보면 정확하게 협찬사였던 GS 칼텍스하고 역시 협찬사였던 유명 게임업체 대표는 그러니까 게임업체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GS 칼텍스는 대기 오염 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네. 때문에 GS 칼텍스와 이 유명 게임 회사는 이거는 뭐 뇌물에 가깝다 이렇게 보도가 났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대가성이 명확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는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갑자기 16곳으로 협찬사가 는다. 그리고 여기 수사팀은 최근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에는 이제 확인됐다. 그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고 네. 약간 문재인 정부 치하이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때도 뭐 사실은 검찰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고 왜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성윤 중앙지검장 딴에는 네. 나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최대한 많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애쓴 네. 결과가 지금 이렇게 취재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가성이 입증되는 협찬금 규모도 파악됐다.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2년 전이죠. 2021년 3월 5일 보도거든요. 예, 거의 2년 전이죠. 네. 예, 거의 2년 다 돼가네요. 맞습니다. 예. 네. 2년 다 돼가도록 지금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
정말 네. 저는 정말 2년 동안을 전화 한 번 안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건 도대체 뭐라는 짓입니까 이게. 전화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네, 거죠. 네. 감히 김건희에게 전화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전화하면은 좌천되나? 전화 오시라고 그러니까 하면 좌천될까요? 뭐 이렇게 무슨 서면 조사라도 좀 뭐 네. 이게 있었다 뭐 이렇게 서면 조 전에 허위 경력 사건 저희 고발한 거는 서면 조사라도 했어요. 그래요?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에서 네네네. 서면 조사라도 보냈습니다. 근데 네. 한참 있다가 보냈죠, 그것도. 답변을 했답니까? 네, 했는데 네. 이제 결국은 뭐 불송치했지만은. 네. 근데 어찌 됐든 불송치 이유는 뭐였어요, 대표님? 그냥 뭐 그 허위 경력은 그거는 뭐 오기고 고의가 아니라 그 많은 5번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실수했다 이거고. 돋보이려고? 그리고 속임수를 썼던 거는 맞지만은 그거와 임금과의 그 인과성이 없다. 한마디로 구라쳐가지고 한 거는 맞는데 네. 그거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라고 본 거죠, 경찰은.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채용하는 회사가 이 서류에 이 채용 서류에다가 허위 사실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꽉꽉 채웠는데 그거를 발각이 됐는데도 그 임금을 고스란히 준 것을 사기성으로 안 보는 네.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게 그런 선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도 대가성이 입증되는 협상금 규모를 파악했다고 해놓고서 네. 2년 넘게 지금 전화조차 안 하죠. 전화조차 안 하고 검토하고 있다. 저희도 이제 소환을 검토한다. 이거를 2년을 소환을 2년 검토를. 동안, 네. 우리는 허무맹랑한 고발장이 들어가더라도 완전 황당무계한 고발이 들어와도 전화해가지고 나오시라고 안 나오시면은 3번 정도 해가지고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네네. 이러는 수사기관들이 예. 이 김건희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소환을 2년을 검토해요. 전화하는 거를 2년을 검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물며 검찰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어떻게 보면 경찰보다 조금 더 네. 수사기관 중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이 있다라고 예, 예. 하는데도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또 김의겸 의원은 또 경찰 수사가 또 빨리 시작됐어요. 고발한 지 하루 만에. 네. 이게 이거 말이 됩니까? 와 여러분들 예. 김건희 2년 동안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나오세요도 못 하고 있고 네. 누구는 김의겸 의원은 고발을 넣은 지 예. 단 하루 만에 수사 나오세요 이거 한다는 얘기죠.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요. 무려. 그러니까요. 예? 김건희는 이 2년 전에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평민을 말치 민간인이었습니다. 시민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김의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데 하루 만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왜 고소를 왜 대통령실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저희가 이거 예, 예. 이제 번외인데 네. 여러분 저희가 이거 직권남용 고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라는 게 공적 자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사적 보복에 가까운 이런 고발을 대통령실이 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개인으로서 고발을 차라리 하지. 네.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고발하면 되지 왜 대통령실을 동원해서 대통령실이 고발을 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게 명예훼손은 고소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고소. 무고죄 걸릴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김건희가 직접 고소하면 되죠. 피해자인데 자기 명예가 그렇게 훼손됐는데 왜 김의겸 의원은 당당하게 명예훼손으로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실이 제3자인데 근데 항상 저도 이제 그 서초세에서 조를 많이 받았는데 본인들은 고소 안 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뭐 대선 대통령실, 캠프, 대선 캠프, 예. 예. 고소도 아니고 고발. 건희 사랑, 네. 이런 데서 고발하죠. 그렇습니다. 제3자니까 네. 고발이죠. 예. 예. 너무 빨리 수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기네스북 이제 김의겸 의원은 기네스북입니다. 왜냐면은 네. 일반 국민도 한 몇 주 있다가 전화하더라고요. 하도 바빠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김의겸이 하루 만에 했다라 그러면 기네스북.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이 취임식 때 얘기한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한다고 얘기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한테는 철저히 적용하는 거죠. 김의겸 의원만 강자인가 보네요. 이재명, 김의겸만 강자고 네. 김건희, 윤석열 등은 강자가 아닌 약자입니다. 예, 결론은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약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김건희는 무한 약자다. 그러니까 억울한 국민의 예.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이거는 김건희와- 뭐 전화도 못 예, 하고, 예. 아마 뭐 어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를 2년 동안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근데 이걸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사실들이 지금 다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대통령 선거 전에는 대선 끝나고 가겠다. 네. 그죠?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네. 바빠서 못 간다. 왜? 해외 순방 다녀야 되니까. 네네. 예. 또 병원도 다녀야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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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도 좀 심각한데요. 11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지명 직전에 그 아내 전시회 김건희 협찬사가 내비로 됐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코바나 컨텐츠의 모 팀장이 뭐 기업들한테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 위법이다. 국회 자료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거든요. 화면이 지금 이게 네네. 다음 화면인 거죠? 그 기사가 아니고 그 기사입니다, 기사. 예, 예.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라고 협찬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협찬 기업들이 제출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실상 이거 그 뭐 사실 뭐 업무방해죠. 네네. 국회에 그 왜 국회가 제출하라고 한 거를 왜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네. 이거를 왜 김건희 측에서 뭐 막습니까? 국회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이거? 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12번 슬라이드입니다. 2019년 7월 8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는 후보였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협찬금 급증이 후보자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도 조금 인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2019년 전시회의 경우에는 주최사가 국민일보고 전시회가 열린 곳이 세종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기업들이 협찬한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면-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코바나 컨텐츠 측이 협찬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대로 국회 자료 요구가 직권 남용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국회 정당한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가 직권남용이라는 이 신박한 논리. 네. 야, 정말 윤석열 답네요. 왜 이거 수사 안 합니까? 직권남용인데. 한번 털어보시지. 그 당시에 자료 요구한 국회의원들 탈탈 한번 털어보세요. 네. 직권남용이라며요. 아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이 그럼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를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죠. 그러면 네.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의무고 책무인데 그거를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방해를 했어요. 네.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회의원이나 이 검증하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이재명이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아유, 제출을 이런 식으로 방해했다 그러면 지금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큰일 났겠죠. 예, 왜 안 냈냐, 네. 뭐 왜 방해했냐, 공무집행 방해로 아예 그냥 뭐 폭풍 압수수색 했겠죠. 직권 남용으로 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사세행에서 네. 김건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고의를 해태했다. 직무유기로 이제 맞습니다. 고소를 하신 거고. 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뭐 네. 김한배 대표님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금 수수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연시키고 해태하는 등 국민적 의혹이 지대한 중요 사건에서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그러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지 마땅하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김한배 대표님 말씀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네. 제가 뭐 여기서 여담인데 김상진 극우 쪽에서 네. 그 저희 집회를 방해할 때 트는 음악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정의로운 검사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범죄가 보이는데 뭐 비리가 뭐 보이는데 뭐 이러면서 그 윤석열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극우에서. 예.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맞다면은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사건은 고발한 지 지금 3년이나 돼가도록 3년이죠. 예. 범죄가 보이는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춤추고 있는데 왜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노래를 제발 좀 김건희한테 좀 틀어주십시오. 김상진 일당은 맨날 네. 그 우리 저 집회 방해할 때 나타나서 그 스피커 타워 스피커 세워가지고 빵빵 틀어대지 말고 네. 그걸 제발 좀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그 김건희한테 틀어주십시오. 그거 왜 그 김건희에 대한 이 온갖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왜 꿈쩍도 안 하는 겁니까? 그 노래를 제발 그쪽에다 트십시오. 네. 네. 참 제가 오죽했으면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뭐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유.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그러니까 고발. 저는 이제 뭐 전화를 해보면은 그 담당 그 부서의 이제 부장검사실에 전화를 합니다. 네. 김영철 부장검사실. 근데 뭐 맨날 그 비서 하는 사람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똑같은 얘기네. 그거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2년 반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것이 법 앞에 불평등의 아주 네. 대표적인 예. 끝판왕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고요. 네. 이 아까 심혁 기자님 말씀처럼 이 상황은 언젠가는 반드시 네. 그들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사들로서 범죄 혐의를 깔아뭉갠 대놓고 이렇게 봐주기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 앞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처단할 날이 네,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니, 신임 검사 그 임관할 때 뭐 나는 정의로운 검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네. 검사의 선서가 예. 읽다 보면은 그냥 피식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렇죠. 이 사건들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쩌면 그 검사 선서하고 정반대로만 하고 있나 얘네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혀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불의한 검사, 공정한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검사, 눈 감는 검사. 범죄를 땅에다 묻는 검사,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다 해석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아직까지 2년이 넘도록 지금 검찰은 2년 6개월. 네, 검찰은 지금 어떻게 소환할지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고발입니다. 네.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만 저희가 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고발은 이것도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도 많고 네. 직권남용도 많네요. 지금 이제 아까 거는 직무유기인 거는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방치한다고 그럴까 이게 안 하는 거고 지금의 경우는 뭐냐면은 검찰과 함께 이해관계를 하는 자들은 수사를 안 하고 네. 반면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검찰권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너무 남용한다. 그래서 네. 직권남용 그렇게 두 가지 네, 네. 의 양태로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제명이 되는데 네. 직권남용은 너무 과도하게 수사하는 상대방 네.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 네, 네. 해당되고 직무유기는 수사 안 하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지금 대장동이 아니고 예. 공직선거법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네네. 들춰내서 기소를 하는 반면에 예. 그 검찰 쪽의 이해관계라는 이 윤석열, 네. 김건희에 대한 우리가 무소한 공직선거법 고발, 왜냐면 허위사실 유포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대선 기간. 네. 그것들은 싹 다 무혐의, 네. 불송치, 무혐의, 각하 뭐 이런 식으로 점철됐는데 그건 직무유기. 네네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내용을 좀 고발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네. 뭐 피고발인은 이제 송경호, 박기동, 유상현 검사 돼 있고요. 고발 사실을 15번 슬라이드입니다. 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그 다음에 김건희 허위 경력 제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에 해명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여 회 이상 고발된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고발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증거 불충분 또는 아예 수사에 착수할 사유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러니까 성남시 기반한 폭력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장영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또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증거가 명확한데 이제 여기 불기소합니까? 빠졌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선거 범죄는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네. 그래서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근데 아, 9월 예. 9일이 그때가 추석 아마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런데 그 추석 그 날 그
전에 한꺼번에 줬죠, 진짜. 이 무역 갑자기 제가 저희 아버님 집에 이제 연휴라서 가 있는데 네. 갑자기 그 5시경에 띵띵띵띵띵띵띵 진짜 똑같이 6번인가 7번이 왔어요. 네. 근데 봤더니 전부 그 저희가 고발 대선 과정에서 그 전년도 고발했던. 8월 달부터 굉장히 윤석열이 경선과 대선 과정에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네, 네, 네.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예컨대 대장동과 관련돼서 나 김만배 모른다. 그리고 그 뭐 신천지 압수수색에 나 관여도 뭐 없다라는 등 뭐 아주 되게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그 자기 아내의 그런 허위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뭐 발급이었던 걸로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저희 고발한 게 7건인가 총 10건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6개인가 7개를 한 번에 땡 처리하듯이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반면에 거꾸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공소시효가 9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9월 6일인가 3일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 다음날 기소합니다. 이야, 빠르네요. 마지막 한 주에 모든 걸 다 해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8개월 이상을 그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날 띵띵띵 다 보낸 거 다 각하 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를 모른다 그리고 뭐라고 하여튼 두 개 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로 마지막 주간에 네. 초스피디하게 슈퍼맨급의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폭풍 압수수색을 하고 곧바로 기소하는 이런 놀라운 초스피디한 그 수사력을 아주 초집중적으로 보여줬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참. 전혀 완전히 정반대. 이게 공정과 상식인지 맞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예. 10몇 건을 고발했는데 8개월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 날 네. 문자로 띡 그냥 각하하고 네네. 누구는 일주일 남기고 폭풍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아주 달랐기 때문에 네. 전혀 정말 이거를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특히 또 뭐 장영화 변호사 같은 경우에 또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너무나 사유로. 허무맹랑했죠. 진짜 예. 그 국감장에서 김용판이가 그 돈봉투 돈다발을 띄워놓고서 그것이 그러니까요. 조폭이 이재명에게 줬던 돈이다. 네. 알고 봤더니 그거 그 박모라는 자가 허무맹랑한 자기가 페북에 올렸던 그렇습니다. 예. 돈 자랑하려고 올렸던 그 사진인데 네, 그게 네, 네. 이재명에 갔던 뇌물이라는 식으로 그런 주장을 변호사인 자가 장영환 자가 그걸 몇 번을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경찰도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고의적이고 악랄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그거를 검사가 그거를 갖다가 반려를 하고 네. 심지어 유죄 혐의로 이거는 거짓 너무나 이제 심각한 허위사실 악랄한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드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해야 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네. 검찰이 거기서 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놀라운 네. 신박한 논리로 또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이재명 당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짜 너무나 마타도우 중에 마타도우 네. 정말 이런 악랄한 거짓 가짜 뉴스조차도 다 그냥 면죄부를 주는 이 검찰. 근데 반면에 근데 이게 선거 전이잖아요, 대표님. 네. 선거 전이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얻는 데미지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돈 받아 먹은 사람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서는 네. 이 사진 그거 보고서 봐라 이재명이가 아직도 부패한 예. 공직자가 맞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 조폭한테 이 돈 수억 원 받아 처먹은 게 맞지 않냐. 사진이 나왔다. 이걸 믿고서 이재명이를 안 찍은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을 수 있다. 0.7% 이상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 이 선거에 얼마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혐의 줬어요. 네. 예? 무죄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어디까지가 검찰이 말하는 허위의 인식이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아, 끝났죠.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 9일 날 끝났어요. 영원히 장영화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아. 예. 재심밖에 없어요, 재심. 네. 그 근데 공소시효도 끝났네요. 공소시효 끝났기 때문에 재심도 사실 의미가 없죠. 네. 아니, 검찰한테 눈에 띄면 그냥 뭐 불법도 다 눈 감아주는. 눈에 뭐 띄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로 그 같은 편이에요. 그죠? 같은 편. 예, 같은 네. 편. 예. 그럼 장영환 변호사도 혹시 검찰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아.
그냥 오로지 이재명 물어뜯은 거 공로로 네. 이재명을 돈 먹은 부패한 공직자로 먹칠하는데 네, 혁혁한 네. 공을 세운 공로로 윤석열 정부에서 떡하니 면죄부를 선사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생에서 그 고발 이유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사건 무마에 네.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다. 맞습니다. 고발을 했고, 네. 요 사건도 이제 다 끝났네요. 그냥 뭐 벌받을 아니 자들이 이제 벌 안 저희가 받고. 고발한 거는 아직 그냥 공수처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계속 네. 이제 공수처도 지금 하여튼 뭐 한마디로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는. 이건 내일 이첩 안 시키고요. 이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면 자기한테 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하되겠죠.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고발한 거는 공수처가 못 보내더라고요. 왜냐면 차마 그거를 중앙지검장한테 본인 사건을 본인한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들고는 있는데 네. 뭐 수사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 고발하신 거예요? 작년 9월과 그 10월에 그때 그럼 했더라고요. 뭐 예. 얼마 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그 공수처가 과연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수사하겠습니까? 이거 뭐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공수처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들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놀라운 지금 상황이죠. 예. 어우 웬일이야? 음. 겁쟁이 비겁쟁이 아니, 칭찬해줘야지 할 거 아,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이건 뭐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님 정말 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그 막대한 자리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어떠한 성형도 없이 좌고면하지 말고 범죄 혐의 그대로 철저히 네. 수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이제 김진욱 믿겠습니다. 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그렇죠. 않았나요? 지금 2년 됐으니까 1년 남았네. 더 남았습니다. 2년 더 남았어요? 아니요, 1년. 1년 남았잖아요. 3년인데 지금 2년 지났고요. 1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게요. 순삭됐네요. 어. 그냥 하여튼 맨날 그 어떠한 성역도 없이 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말에 1%도 지금 그러니까요. 근접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아직 뭐 공수처가 뭘 처리했다는 사건이 언론에서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빌공짜 공수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 와중에 뭐 독립청사나 검사의 숫자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늘려주기를 오히려 저부터도 반대하는. 네. 뭘 보고 지금 늘려줘야 됩니까? 네. 뭘 한 게 뭐 있다고? 예. 특검청 같은 거 좀 만들었으면 아니 좋겠네요. 저 자신도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바랬고 외쳤고 네, 지금도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지만 네. 너무하니까 너무 안 하지 않습니까? 피고발인 윤석열, 피고발인 한동훈, 네. 피고발인 김건희만 나오면 그냥 오줌질이고 뭐 그냥 처박아 놓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자,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저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런 사건들을 함으로써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공수처를 차라리 없애라. 네. 이게 혈세낭비 밥벌어지 아니냐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남은 1년입니다. 예.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뭐라도 진짜 칼 뺐으면은 뭐라도 지금 하는 그 모습 모양새 좀 보여주시고 고위공직자 범죄 면제부처가 아니라 네.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 예. 고위공직 범죄 이첩처 뭐 이런 얘기만 듣지 말고 제발 좀 고위공직 범죄를 수사 좀 하세요.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지 수사 안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까? 예. 뭐 저는 뭐 그냥 가재는 개편 아닌가 생각이 예, 드네요. 하여튼 갑자기 제가 공수처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막 그냥 물화가 치밀어가지고 네, 여러분 네. 참 죄송하지만 예. 저하고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고발입니다. 이제 세 번째군요. 네, 세 번째 고발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세 번째 고발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피고발인이 윤석열, 한동훈, 배성범, 송경호, 네. 네. 고용본 이렇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라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고발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재작년에 네.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너무나 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너무 남용했다. 네. 최악의 검찰권 남용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공수처에 네. 고발을 해서 예. 이 사건은 이미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네. 이미 뭐 보기 좋게 각하가 됐습니다. 네네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예, 어쨌든 뭐 결론은 이미 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이 아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때는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렇죠. 한동훈이 이제 반부패 부장, 2021년 초니까요. 네, 배성범이 중앙지검장이었고 송경호가 3차장 검사, 고영곤이 이제 반부패 2부장이었는데 요 인물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는 다 영전을 한 단계씩 하잖아요. 한두 네, 단계씩.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가로만 바꾸면 됩니다. 가로만. 네. 가로를 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네. 가로를 전 대검 반부패장에서 법무장관. 예. 배성범은 이제 퇴임했고요. 네. 송경호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중앙지검장. 고영곤을 네. 전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에서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 검사로. 그냥 예. 그 바로 윗단계로 그냥 다 수직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놀랍게도.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이 라인들이 지금 현재 대장동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칼날을 겨누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송경호, 잊지 말아야 될 것 고영곤. 같습니다. 예, 송경호, 고영곤 딱 맞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할 거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지금 뭐 부장들이 아무리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도 좀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네. 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네. 이 한동훈 장관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전부터도 뭐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는데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딱히 뭐 연락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특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적으로도 연락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대놓고 연락을 할 수가 네. 있는 관계예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왜 연락 못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수사가 대장동인데 예.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야 예. 이거 어떻게 해라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 네. 뭐 실시간으로 지금 뭐 아주 혼연일체돼 가지고 네. 수사 가이드라인이 계속 내려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내려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뭐 심지어는 그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그 출석했을 때, 네. 서초 중앙지검 출석하셨을 때에 기자들도 비표를 받지 않으면 입장에 못 들어갔는데 네. 가세현은 언론이 아니거든요. 예, 가세현이 거기를 완전히 그냥 활보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회의원도 못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출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바깥에 있는데 네. 가세현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이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가세현은 언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네, 아, 언론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민원인이라서? 민원이 못 들어갔죠. 와, 원래는 그 민원인도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날은 뭐 혹시 이거 네. 아닌가요? 김세희가 국민의힘 3월 초에 있는 국힘당 전당대회에 네. 당대표로 출마했다는데 최고위원, 최고위원? 예, 국힘당의 당대표가 될까 그런 건가요? 당대표가 아니고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래요? 당대표까지 최고위원 어쨌든 예. 최고위원이라도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만약에 김건희가 미리 좀 이렇게 선처해 준 게 아닌지 하는 또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네, 어찌됐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네. 아주 기괴한 일이었죠. 예. 네. 고발 사실은 2019년 하반기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개인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주도한 담당 수사부서 담당 부장과 그 지휘 라인이 이제 피고발인이고요. 그 중에 또 피고발인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피고발인이었던 윤석열과 함께 적극 주도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라인이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 고영곤이었다가 맞습니다. 지금은 다 한 단계씩 올라가서 물론 뭐 수사 라인 지시를 안 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게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19번 슬라이드는 그 사세행 해석에서 고발 이유인데 네. 고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하면 전격 기소 후에 뭐 강제 수사를 한 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그다음에 동일 사건을 이중 기소했다. 또 위법 수집 증거 이용 및 공소유지 강행. 그다음에 검사 객관 의무 위반 및 고의 증거 은폐 등 공무집행 방해죄를 고발 이유로 들으셨습니다. 네, 요거를 좀 조금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여러분들 전격 기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 열리지 않습니다. 그쪽 국힘당 쪽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 거부를 해가지고 네. 계속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수사만 당하고 있었는데 네. 그 드디어 9월 6일 날 열립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그 9월 4일인가 그때 그 무자비한 네. 12시간이 넘는 그 언론의 파상 공세 같은 질문을 하루 종일 다 받고 있고 나서 네. 그래도 청문회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에 대한 그게 열려요. 청문회. 네. 그게 2019년 9월 6일이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청문회 마치는 밤 10시 한 50분경에 갑자기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소가 돼도 그 법무부 장관을 하겠냐.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그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무슨 뭐 검찰이 뭘 기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그런 질문을 막 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러지? 왜 저자들이 왜 갑자기 조국 장관에게 뭐 정경심 교수가 기소될 것 같다는 말을 하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공소시효를 1시간 남기고 네. 갑자기 아무런 뭐 소환도 안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소했죠. 갑자기 기소를 해요. 그게 전격 기소인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9월 10일인가 동양대에서 압수수색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학생 때도 그랬지만은 로스쿨 학생 때도 그랬지만은 그 형사 교과서에 형법 교과서 형사소업 교과서에 해서는 안 되는 검찰의 가장 그 제동이 걸린 법원이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판결에 의해서 부정한 경우가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은 이미 기소를 해요. 이미 재판에 넘겼는데 그 사람을 다시 수사하는 겁니다. 이미 기소를 한 상태를 이미 재판에 넘긴 여러분들 기소는 기소 전에는 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소 후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네. 기소라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가르는 큰 이벤트인데 기소라고 하면은 법원의 영역이에요. 네. 공소장이 넘어가고 법원이 이제 다 알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인데 이 지금 윤석열 검찰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재판에 지들이 넘겨놓고 정경심 교수를 또 탈탈 털어요. 압수수색을 또 합니다. 기소하고 나서 압수수색하고 하는 강제수사는 이거는 법원이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월권이다라고 해서 공판 중심주의 위배된다고 해서 매우 싫어해요. 법원이 그거를 질색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윤석열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재판에 이미 넘긴 그 정경심 교수를 또 압수수색을 무자비하게 네. 가하는 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강제 수사를 보통 보통 소환하고 조사를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좀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정경심 교수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손으로 꼽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죠? 저도 경찰 때도 안 부르고 네. 검찰 때도 안 부르고 물론 경찰 단계 건널 수 있어요. 네네. 직접 부르는 경우도 검찰이 있으니까 직고소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할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피의자 소환을 합니다. 네네. 와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당신이 피의자니까 자 진술해라라고 검사가 문답을 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봐야죠. 근데 지금 이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아예 그걸 건너뛰고 곧바로 기소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하고 나서 수사를 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기소하고 재판 넘겨진 사람을 법원에 가 있는 사람을 그제서야 수사라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너무나 심한 직권남용, 그러니까 검찰권의 보통은 남용이다. 수사를 다 하고 기소를 한 이후에는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마디로 안 건드리죠. 그러니까요. 재판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검사는. 네. 근데 지금 얘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윤석열 검찰은 그렇지 않고 기소를 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기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폭풍 압수수색. 압수수색하는 이런 네.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권 남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 기소라는 것도 뭐냐면 이거 좀 짧게 대표님 좀 짧게. 처음에 이제 9월 6일 날 그걸 전격 기소한 내용이 육하 원칙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실하게 기소하다 보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육하 원칙이 하나도 안 맞네요. 일시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뭐가 하나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달라. 다른 날 했다라고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보통 이거는 ABC 중에 ABC인데 판사는 기초 사실관계라고 하는 육하 원칙이 변하면요. 네. 공소장을 변경을 불허합니다. 네. 왜냐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틀린데 2012년에 발생한 게 아니라 2013년에 발생을 한다고 하고 장소도 다르고 방법도 네.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이게 다 틀린 일인데 이걸 어떻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합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처음에 담당했던 판사님은 불허를 해요. 그랬더니 네. 다른 공소장을 냈죠. 법세련이 갑자기 그 담당 판사를
그 고발을 합니다. 뭘로요? 이종병에 그냥 그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불허했다고? 예. 예. 정당한 그 판결을 내렸는데 그리고 갑자기 1심 재판부가 또 바뀝니다. 네. 그 최초의 집행 그 판사님 지금 성함이 정인권인가 하여튼 인권이 들어가요. 송인권. 네네. 송인권 판사님. 예. 송인권 판사는 정말 인권에 정말 철저한 수호자답게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했는데 네. 그게 윤석열 검찰은 너무나 미웠던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판사가 바뀝니다. 그 1심 재판부가 바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무려 1년의 장장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결국은 징역 4년이라는 그렇습니다. 놀라운 형량을 받고 말죠. 어찌됐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네, 고발을 네.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증거가 제시가 됐다. 검찰 측에서. 그리고 이제 검사 객관 의무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검사는 그 피고인이 무죄 증거가 나오면 네. 그걸 숨기면 안 됩니다. 제출해야 되죠. 정경심 교수의 이거 아닌데 정경심 교수가 이게 무죄인데 네. 이런 증거가 나오면 그거를 숨김없이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네. 이 1심 재판부 1심을 담당했던 고용근 등의 이 검사들의 이 만행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불리한 그러니까 검찰에 불리하고 피고인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거인데 그럼 안 내죠. 1절 네네. 다 함구하고 2심까지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압수수색했던 그 PC 하드도 안 줘요. 변호인 측에. 안 내줬습니다. 한참 있다 주지 않았나요? 2심 때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초반부에. 2심 넘어갔을 초반부에. 그러니 어떻게 방어권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을 끝까지 네. 항소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놀랍게도 그거를 다 정당한 판결이라고 유지해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경심 교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5점으로 남을 최악의 기소, 최악의 판결 1심, 네. 2심, 3심. 대법원도 어이가 없습니다. 기각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고를 기각한다. 딱 한 줄. 네. 작년 2022년 1월 27일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심혁 기자님하고 저하고 낮술 먹으면서 네. 정말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네. 제가요 여러분 분신하겠다고 맞아요. 제가 말렸죠. 대법원 앞에 가서 네. 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점심 때 오전에 판결이 났거든요. 네. 심혁 기자님 이미 점심 12시인가부터 이미 네. 소주병 거의 빨고 있어요. 꽐라되고 있었죠. 그 정도로 저희가 농담이 아니라 네. 너무 분노하고 그때 대법원이 그 판결을 바로잡을 줄 알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증거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작된 거랑 마찬가지인 그리고 무죄 증거들은 전부 배척된 이런 일방적인 판결을 네.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하느냐. 그 주인 심판사가 그 유명한 천대엽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도 제가 기억을 생생히 하는데. 다 기억하죠? 예. 네. 하여튼 그날 예. 2023 1월 27일 네. 대한민국 대법원의 사법부가 무너진 날. 사법부의 조의를 표현한 네. 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날 제가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분신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분신하겠다고 정말 너무 분개해가지고. 네네. 예.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저희가 이제 검사 송경호 정치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짚어봤고요. 네.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오늘 또 원희룡을 아까 포함해서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4명. 네. 예. 이 고발장인데요. 여러분들 검찰이 지금 대장동 비리 관련돼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적용한 죄명이 뭐죠? 특경가법상 배임입니다. 특경가법은 이제 금액이 5억 이상이면은 5억 이상 손해를 미치면 네. 배임인데 대장동 개발을 5,500억 원을 공공환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 민간 업자들한테 배불리게 하느라고 더 7,000억 원 더 주고 예. 성남시에는 5,500 갖고 부족하다. 네. 그보다 더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배임으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비밀 정보를 이 대장동 김만배 일당에게 누설해가지고 네.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두 가지 혐의인데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고발한 자들이 누구냐? 네. 바로 전 부산시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서병수, 지금 국힘당 전국위 의장인데 국회의원입니다.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 양평군수 김성교입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들이 자치장으로 추진했던 사업 부산 LCT, 그다음 제주 오등봉, 네.
양평 공흥지구. 이 양평 공흥지구는 그 유명한 최은순이의 개발 비리 사건이죠. 이 세 가지의 이 똑같은 검찰이 이재명에게 적용한 논리를 적용하잖아요. 네. 이들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단 한 푼도, 단 1원도 공공환수한 게 없어요. 여러분, 5,500억 원을 환수했는데도 그것이 배임죄로 때려 맞은다면 이자들은 단 1원도 환수 못한 이 피고발인 오늘 이 부산시장, 네. 제주도지사, 네. 양평군수 이들은 사형감 아닌가요? 단 한 푼도 부산 시민들이나 제주도민이나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 일절 공공 환수한 게 일전도 없는데 네. 왜 5,500억을 확보한 이재명이를 배임으로 부패방지법으로 얼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은 네. 이자들부터 수사하세요. 이렇게 무능하고 단 1원도 환수 안 하고 몽졸이다 민간업자들 배만 불린 이 사악한 공직자들부터 이 지자체장들부터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사건부터 고발해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법이 없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그 오늘 검사 악인전 이름 참 우리 김만배 대표님이 지신 이름인데 잘 지셨어요. 네. 검사 악인전 네, 송경호 편에서는 특수통 검사들 정치 검사들의 몰상식, 그다음에 불공정, 그다음에 편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발언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아주 뭐 이름 잘 졌다고 그러시는데 예. 제가 좀 그 이거를 뭐 좋아해야 되는지 참 슬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검사 악인전은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의 악행을 나열하자면 정말 네.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악인전이 짧아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검사 악인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픈 현실이죠. 네. 슬프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더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거꾸로 불공정하고 불이하게 만드는 이런 데 앞장서고 있는 이 검사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네. 또 이런 직권남용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을 또 말살하는 이런 네네.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심혁 기자님이 네. 대한민국에서 거의 혼자 단독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어느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예, 신문, 방송사나 유튜브 메이저 채널에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그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인데 어찌됐든 뭐 아무도 안 하더라도 네. 저희라도 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계속해서 이 작업을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우리 김만배 대표님 항상 혼자 고군분투하셔서 뭐 항상 감사드리고요. 공지를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보도채널 파블라의 기존 채널은 영상이 모두 비공개 처리가 됐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보도채널 파블라 오피셜만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주변에 알려주셔서 저희가 4만 넘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만도 안 되는 이제 하바리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힘을 내서 빨리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 내일은 이제 저희 외신 열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그러게요. 워낙 그런 것도 있고 주제도 좀 딱딱한 면도 있지만 뭐 원래 저나 심혁 기자님이 좀 중소체 스타일이 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씩 그래도 조금 더 약간의 그런 어떤 유머나 다음 검사 악인전의 목표는 공사체에서 굴림체로 좀 가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맞습니다. 범죄가 보이는데 제가 노래까지는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내일 외신 열전에서는 저희 파블라가 자랑하는 시카고 특파원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카고 특파원 그럼요.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정말 전화. 글로벌한 방송. 네네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저희 파블라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내일보다 까먹었네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하는 그런 파블라가 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사법시장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